네, 두 번째 작전명입니다. 금리 인하를 기다리며 현재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원화값이 5개월 만에 최저치를 보였다고 하고요. 더불어서 위안화, 엔화도 모두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규수 매니저님, 특정적으로 어떤 이유가 있는 건가요? 딱 하나죠. 이제 미국이 그동안 금리를 좀 인하하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경제 지표를 보니까 금리 인하가 이제 물 건너간 겁니다. 네. 예시당초 한 6월 달 정도에서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확률이 한 30% 정도 됐었는데 그나마도 그것도 뚝 떨어지고 있는 그런 형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금리 인상이 좀 물 건너가지 않을까, 또 금리 인하가 상당히 긴 시간 동안 딜레이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감이 있는 것이고 그 얘기는 상대적으로 이제 달러 가치가 강세를 보이는 것이죠.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 초반까지 또 급등 나온 부분들 이런 것들 때문에 바로 이제 환율이 또다시 이제 급반등하는 이런 형태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떨어진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일본의 엔화 그리고 중국 위안화도 마찬가지로 모두가 이제 떨어지고 있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상황을 이제 환율에 반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달러와 강세로 인한 상대적인 약세다 일단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죠. 결국 이 얘기는 나중에 미국이 금리를 인하한다라고 한다면 달러와 강세로 전환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될 수 있는데 현재로는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이 6월 달 이후로 딜레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폭 높아진 것으로 일단은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워낙에 경제 지표가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리 인하 시점이 늦어진다라는 것은 고금리가 계속 유지가 된다는 얘기고 고금리가 유지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겁니다. 미국 경제는 너무나 좋지만 나머지 국가들은 경제가 그렇게 썩 좋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고금리 상태가 유지되는 것은 별로 안 좋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증시가 지금 이렇게 답답한 이런 역대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일단 우리가 주목할 것은 과연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이 어디가 될 것인가라는 것을 보셔야 될 것 같고 연준의 입장에서는 지금은 금리 인하 시점이 6월 달 이후로 딜레이가 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만 최소한 금리 인상은 안 할 겁니다. 그리고 결국엔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는 이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중장기적인 시장 전망은 여전히 긍정적인데 다만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이제 미국의 달러 가치가 높은 이런 상태가 계속 진행되고 고금리가 유지가 되는 상태면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할 수 있어서 시장이 약간 쉬어가거나 내지는 약간의 눌림이 나거나 기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가 여전히 좀 뜨뜻미지근한 또 지지부진한 이런 장세가 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서 아직은 조금은 걱정스럽습니다만 이 안에서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는 종목 장세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시장을 좀 대응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분석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종목별 장세에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그럼 백인현 매니저님, 사실 작년 8월부터 10월까지 또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크게 올라가면서 코스피가 많이 하락했었잖아요. 네. 그때와 지금의 다른 점이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이제 그때 같은 경우에는 시장 분위기 자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원달러 환율이 올랐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장 분위기가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이 1,350원대 이상에서 거의 고착화되는 분위기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좋았을 때는 원달러 환율이 1,100원에서 1,200원 정도 사이에서 움직임을 보였었는데 최근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가 2,700을 회복하고 코스닥도 900포인트를 회복을 했지만 실제 원달러 환율은 좋아지지 않고 있다. 그 얘기는 여전히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국내 경기가 아직까지는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반도체뿐만 아니라 자동차 조선 쪽에서도 이제 실적이 살아나고 있긴 하지만 반도체, 자동차 조선을 제외한 전반적인 경기 상황은 좋지 않다.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내수 시장 해외 이제 지난번에 현대차 그룹이 1월달, 2월달 글로벌 자동차 판매량을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해외 판매량은 그래도 그나마 견조한데 우리 내수 시장 판매량이 굉장히 부진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최근에 현대차랑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주가가 많이 하락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서 볼 수 있듯이 내수 시장이 불안하다라는 것은 우리 국내 소비자들이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랑 자동차, 조선 업황이 좋아지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전반적인 내수 시장은 안 좋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원달러 환율이 지수가 좋아지고 있지만 원달러 환율은 거의 1,350원대 고착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저항선이 1,330원이었는데 오늘 또 보니까 1,353원까지 올라갔었죠. 한규수 매니저님, 계속해서 이렇게 강달러가 유지가 되면 우리나라한테는 어떤 영향이 좀 있습니까? 일단은 강달러 유지가 되게 되면 시장에 대한 부담감은 여전히 클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미국이 금리를 인상 시점이 이제 딜레이가 될 수 있다는 부분들,
미국이 금리 인상을 딜레이 시키게 되면 금리 인하죠. 우리나라도 이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그 위치가 또 딜레이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는 내수 경기도 많이 안 좋고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 금리 인하를 통해서 경기를 좀 부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리 그 기대감들이 좀 있었는데 그 금리 인하 시점이 아마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고 나서 이제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 우리나라 이제 뭐 가계 대출도 굉장히 높은 상태고요. 요즘엔 또 물가까지 이제 소비자 물가까지도 올라가는 이런 상태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가 쉽지는 않은 상태인데 어찌됐든 간에 고금리 상태가 상당폭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 고금리 상태가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기업들한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주가 상승에 제동이 걸릴 수 있는 그런 증권시장에서는 부담을 주는 그런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주가 상방을 가로막는 그런 어떤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금리가 이제 계속 미국의 금리 인상 시점이 딜레이가 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우리한테 부담이 되는 부분들인데 중요한 것은 일단 미국은 금리 인상은 안 할 겁니다. 네. 인상은 안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인하 시점까지는 시간의 딜레이가 되더라도 인상은 안 하기 때문에 한국 증시도 지금 환율 자체도 1,350원 위에까지 올랐습니다만 저는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것도 한계는 보일 가능성이 높다 보여져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국내 증시도 여기서 주가가 밀리거나 하락하거나 추세적으로 붕괴되는 이런 흐름보다는 여전히 코스피 지수가 2,700 넘었었죠. 2,700 넘어선 상태에서 상당 기간 동안 옆으로 기어가는 이런 장세가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수가 횡보 장세가 진행되게 되면 그때는 뭐 종목 장세가 본격화되고 중소형 장세가 좀 더 강하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삼성전자 등 대형 중심의 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조만간에 종목 장세, 중소형 장세도 강하게 나올 수 있어서 네. 한번 우리 희망을 가지고 한번 시장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목 장세 관련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원래 이 강달러 유지 시에 수혜를 보는 업종들이 있잖아요. 예를 그쵸. 들면 자동차가 있을 수 있는데 네. 이쪽으로 투자를 해보는 것도 굉장히 긍정적입니까? 그것도 괜찮긴 한데 예전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환율이 지금 뭐 어느 정도 좀 더 많이 올라가고 막 이렇게 되고 수출이 좀 더 강하게 늘어나고 하는 이런 형태가 되게 되면 네. 그런 종목군들이 또 이제 부각이 되면서 갈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을지는 아직은 좀 지켜봐야 돼요. 그러나 저는 그래도 그 자동차주들이 많이 밀렸죠. 자동차들이 많이 밀려서 환율이 올라가는 이런 흐름이 되게 되면 그래 수혜주로 될 수는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이슈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만한 종목이 저는 이제 현대차를 가지고 왔는데 네. 이런 종목 오늘 이제 주가가 많이 밀렸어요. 많이 밀린 게 이제 가장 큰 이제 환율이 올라가고 있는 와중에 거기다 주가까지 많이 밀렸기 때문에 그나마 좀 메리트가 좀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자동차 판매가 조금 주춤해지고 있는 부분들은 걱정을 해볼 만한 그런 위치예요. 대신에 지금 그런 부분들보다 현대차는 환율 상승과 더불어서 역시 이제 정부의 이제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또 한 번 이제 수정된 내용들, 또 보강된 내용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런 내용들에 의해서 주가가 이제 튀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습니다. 삼성전자만 계속해서 올라가는 이런 장세보다는 삼성전자가 올라갔다 쉬는 와중에 다른 대형주들이 또 움직이는 이런 형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뭐 환율이 좀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현대차 같은 이런 종목이 많이 떨어지게 되면 이런 종목들이 또 한 번에 저점을 찍고 움직일 만한 그런 위치가 아닌가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에 대한 관심들은 한 번 더 가져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강달러 기조가 유지가 됐을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 그중에서도 종목은 바로 현대차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 작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